저희가 진행할 실습은 고객 이탈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할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셋은 ID, 그리고 젠더, 세일즈, 데이즈, 프리퀀시, 디스카운트 프리퀀시, 그리고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구성이 된 데이터셋입니다. 이 각각의 컬럼이 의미하는 건요, 고객의 ID, 성별, 총 매출액, 거래 기간, 방문 빈도, 할인권 사용 횟수, 할인 금액, 그리고 탈회 여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요, 이 고객의 탈회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즉, 어떤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성별이 어떻고, 그리고 총 사용했던 그런 금액이 어떻고, 이 사이트에 얼마만큼 방문을 했고, 할인권은 얼만큼 사용했는지 등등을 기반으로 이 고객이 최종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탈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탈회 여부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f.shape이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df.shap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 df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몇 개의 로우와 몇 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반환하고요. 지금 1000,8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했습니다. 즉 1000개의 로우와 8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된 데이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df.info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각각의 컬럼별로 non-null count, 널 값이 아닌 게 몇 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1000개의 non-null count를 가지고 있으니까 널 값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non-null이라고 하니까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거죠. 모든 컬럼이 다 1000개씩 값이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타입은 지금 인티저, 정수형 값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데이터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는데요. 이 C본을 SNS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고요. 이 C본의 카운트 플랫을 사용을 해서 성별에 따라서 값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자, 성별은 0번, 1번, 0과 1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은 지금 표시된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600에 가까운 값, 그리고 두 번째는 100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에 따라서도 지금 색상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 레이블은 지금 탈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0번의 성별, 예를 들어서 0을 여성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성의 경우에는 탈회를 하지 않는 사람, 0번이 더 많고, 그리고 1번의 비율, 탈회를 한 사람의 수는 한 200명 정도, 약 3분의 1 정도가 탈회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을 남성이라고 한다면 남성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 수 자체도 좀 적어요. 100명 정도 가입을 해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회원이 지금 탈회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디스카운트 프리퀀시에 대한 카운트 플랫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인 쿠폰을 사용을 했는지 그 빈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카운트 플랫을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디스카운트 프리퀀시는 한 번부터 최대 30번까지 사용한 고객이 있습니다. 대부분 봤더니 0번에 해당한 것이 이제 유지,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대부분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1번이 좀 많은 부분이 여기 7번, 8번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탈회를 많이 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리퀀시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요. 휴 값에 레이블을 여전히 주었고요. 그리고 KD는 true라고 하는 인자까지 우리가 옵션을 주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뿐만이 아니라 KD 플랫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빈도수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 0에서 20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에 따라서, 즉 탈회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분포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값인 세일즈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일즈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프리퀀시에 대한 히스토그램보다 더 좌측으로 쏠려 있는 형태의 데이터 분포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에 따른 즉 판매량, 판매 가격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지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분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지금 얼마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았고요. 4,000일이 넘은 가입일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0일 미만인 경우에는 탈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3,000일에서 4,000일 사이에 요 사이에 탈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포만으로도 어떠한 피처는 탈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피처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